인쿠시가 정관장의 아시아 쿼터 선수로 V리그에 합류한 순간 배구계의 시선은 단숨에 하나의 질문으로 모였다. 그녀의 연봉은 얼마인가? 신인도 외국인도 그리고 몽골 출신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진 인쿠시의 계약은 단순한 개인의 보수를 넘어 V리그 아시아 쿼터 제도의 현실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현재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제도와 시점, 그리고 과거 사례를 대입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범위를 추정할 수 있다. 아시아 쿼터 선수 1년 차의 공식 기준 연봉은 12만 달러로 책정돼 있고 이는 원화로 약 1억 7천만 원 수준이다. 실제로 많은 아시아 쿼터 선수들이 첫 시즌에 이 기준선을 적용받아 왔고 리그도 이 금액을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준으로 삼아왔다. 인쿠시 역시 제도상으로는 이 범주에 포함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다. 그녀는 시즌 개막과 동시에 팀에 합류한 것이 아니라 6라운드 체제 가운데 3라운드 시작 시점에 중도 합류했다는 점이다. 즉, 풀시즌이 아니라 절반에 가까운 일정만을 소화하게 되는 구조다. 이 경우 연봉은 자연스럽게 비례 조정될 수밖에 없고 계산상으로는 약 8만 달러, 원화로 1억 1천만 원 선이 현실적인 상한선으로 보인다. 여기에 또 하나의 요소가 더해진다. 인쿠시는 완전한 신인이다. V리그 경험은 물론 국제 무대에서 검증된 이력도 제한적이다. 구단 입장에서는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는 계약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금액을 보수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 모든 조건을 종합하면 인쿠시의 실제 연봉은 6만에서 8만 달러 사이에 책정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시아 쿼터라는 제도 안에서 그리고 신인이라는 위치에서 이 정도 수준은 기대와 리스크가 동시에 반영된 현실적인 평가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코트 위의 증명이다. 인쿠시가 남은 시즌 동안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다음 계약에서 이 평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연봉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함수이기 때문이다. 인쿠시를 둘러싼 또 하나의 화제는 그녀의 태도다. 김연경 감독의 지적이 날아올 때마다 인쿠시는 거의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넵을 연발한다. 이 장면이 반복되면서 어느새 그녀는 넵굿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보통 신인 선수들이 강한 피드백 앞에서 위축되거나 표정이 굳어지는 것과 달리 인쿠시는 오히려 더 집중한 얼굴로 말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실수를 지적받을수록, 전술을 다시 설명받을수록 그녀의 고개는 더 자주 움직이고 넵이라는 짧은 대답은 더 빠르게 튀어나온다. 이 장면이 웃음을 자아내는 이유는 단순한 귀여움 때문이 아니다. 그 속에는 이 코트에서 살아남겠다는 절박함과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겠다는 태도가 그대로 담겨 있다. 김연경 감독은 V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이뤄낸 선수였고 이제는 그 경험을 기준으로 팀을 이끌고 있다. 그런 감독의 언어를 한 단어라도 더 붙잡으려는 인쿠시의 반응은 실력 이전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인쿠시의 배경을 보면 이 태도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는 몽골 출신의 배구 소녀로 고등학교 2학년이던 만 18세에 한국으로 배구 유학을 왔다. 이 선택은 충동이 아니었다. 몽골에서 유명한 배구 선수였던 어머니의 권유가 출발점이었고 아버지 역시 몽골 전통 씨름 선수 출신이다. 가족 모두가 운동으로 삶을 이어온 집안에서 인쿠시에게 배구는 선택이라기보다 자연스러운 길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결코 쉬움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몽골에서 한국으로 오는 것은 단순한 국경 이동이 아니라 배구 문화와 경쟁 구조가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뛰어드는 일이었다. 언어, 훈련 방식, 경기 템포,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쟁의 밀도까지 모든 것이 더 빠르고 더 냉정한 세계가 V리그다. 그런 무대에 10대의 나이로 뛰어든다는 것은 재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용기와 결단을 요구한다. 정관장에 합류한 인쿠시는 지금 김연경 감독 체제 아래에서 필승 언더독스의 상징처럼 다뤄지고 있다. 체격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리그 정상급 선수들과는 아직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훈련과 경기에서 보이는 흡수력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한 번 지적받은 포지셔닝, 한 번 깨진 리시브 라인은 다음 랠리에서 바로 수정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는 일은 드물다. 이것이 바로 코칭 스태프가 인쿠시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다. 지금의 그녀는 완성형이 아니라 변화형이다. 그리고 스포츠에서 변화형 선수는 종종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보여준다. 물론 현실은 냉정하다. V리그는 잠재력만으로 기회를 주는 리그가 아니다. 매 경기 결과가 곧바로 순위와 직결되고 외국인과 아시아 쿼터에게 주어지는 자리는 언제나 한정돼 있다.
인쿠시가 받는 6만에서 8만 달러로 추정되는 연봉 역시 기대와 함께 냉정한 평가가 함께 담긴 숫자다.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금액은 조심스럽게 책정됐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구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지금 이 금액에서 출발한 선수가 만약 시즌 후반부에 안정적인 리시브와 경쟁력 있는 공격을 보여준다면 다음 계약에서 평가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때의 인쿠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전력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것이다. 지금의 인쿠시는 웃음과 화제성, 그리고 미완의 경기력이 뒤섞인 상태다. 넵쿠시라는 별명 뒤에는 귀여움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절박함이 있다. 김연경 감독의 강한 목소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끄덕이며 반응하는 그 작은 몸짓 하나가 이 선수의 본질을 보여준다. 인쿠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이 코트에서 가장 성실하게 배우고 가장 빠르게 적응하려는 선수 중 하나다. 연봉은 숫자로 기록되지만 선수의 가치는 시간 속에서 증명된다. 인쿠시에게 주어진 이 시즌의 남은 시간은 단순한 출전 기회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무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 무대를 놓치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정관장이 선택한 마지막 카드, 인쿠시의 영입은 과연 성공이었을까? 이 질문은 감정이나 기대가 아니라 숫자와 장면으로만 판단해야 한다. 데뷔 전 기록부터 보자. 11득점. 표면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범실 7개, 공격 성공률 33.33%,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수치, 리시브 33개 시도 중 성공단 7개. 이 수치는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전술을 붕괴시키는 수준이다. 아웃사이드 히터는 득점 이전의 리시브가 생명이다. 인쿠시가 리시브 라인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정관장의 공격 구조는 시작부터 무너졌다. 염혜선 세터는 선택지를 잃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자네테에게 집중됐다. 자네테의 공격 성공률이 30%대 중반까지 떨어진 배경에는 이 구조적 붕괴가 있다. 인쿠시가 공격에서 해결하지 못했고 리시브에서도 버텨주지 못하면서 정관장의 공격 루트는 점점 단조로워졌다. GS 칼텍스는 이 약점을 놓치지 않았다. 서브 타깃은 집요하게 인쿠시 쪽으로 향했고 리시브가 흔들릴수록 정관장의 세트 운영은 더 예측 가능해졌다. 홈 경기였고 염혜선이 복귀했고 새로운 카드 인쿠시까지 투입됐지만 경기 흐름을 장악한 순간은 거의 없었다. 스코어 1대 3 패배는 우연이 아니었다. 물론 데뷔전이라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비자, ITC, 급작스러운 합류, 훈련 시간 부족, 그리고 V리그라는 완전히 다른 무대. 이 모든 요소는 인쿠시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는 11득점을 올리며 공격에서 장면을 만들었고 블로킹과 서브에서도 존재감을 보여줬다. 그러나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공격 성공률 33.33%, 범실 7개, 리시브 성공률 21% 남짓. 이 수치는 적응 중이라는 말로 가볍게 넘기기엔 너무 무겁다. 더 중요한 것은 인쿠시 개인이 아니라 정관장의 선택 구조다. 팬들이 기대했던 것은 폭발적인 득점이 아니라 최소한 리시브에서 팀의 균형을 지켜줄 카드였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상대에게 명확한 공략 지점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만약 이 흐름이 다음 경기에서도 반복된다면 인쿠시는 당장 위기 탈출 카드가 아니라 성장형 자원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